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산화환원인데요. 그 중에서 전자의 이동에 대한 산화환원만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갑시다. 자, 우리가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가 산소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를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 배울 산화는 내용이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전자에서 산화는요, 전자의 개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자의 개수가 감소하면 어떤 물질로 어떤 형태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 변화하냐면은 양이온으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화는 양이온이 되는 것, 양이온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산화의 정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환원은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음이온화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총 3가지의 예시 혹은 4가지의 예시를 들어보다 보면은 음이온화보다는 어찌 보면 원자화가 되는 것도 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양이온이었던 친구가 전자를 얻어서 원자가 되는 것도 우리는 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화제, 환원제도 나와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산소의 이동 파트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이 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금속은 대부분의 물질들이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버리려고 합니다. 즉,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금속들이 전자를 잘 버리는구나. 자,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네요. 전자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는 거네요.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산화가 잘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면 금속의 반응성이 더 큰 친구는 산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고등학교 1학년 화학에서 양이온을 형성하는 게 100%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금속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뭐도 있죠? 바로 이 금속의 반응성에는 수소라고 하는 친구도 존재하기 때문에 왜? 수소는 이온이 될 때 H 플러스로 양이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도 금속의 반응성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까지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좋아요. 좋아요. 우린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시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산구리 CuSO4에다가 아연 막대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첫 번째, 이 황산구리 수용액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Cu2 플러스 구리 양이온은 아연 금속과 반응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리 이온이 구리 원자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 아연 금속은 아연 양이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양이온이었던 친구는 원자가 됐습니다. 원자화된 거네요.
그럼 여러분 구리 이온은 뭐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하, 환원했네요. 그 다음 아연 금속은 반응이 일어난 후에 생성물로 오게 되었을 때 양이온화가 됐기 때문에 아연은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어? 아하, 산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방금 전에 공부했던 금속의 반응성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리랑 아연을 반응하게 되었을 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 친구가 누구죠? 바로 아연이네요. 아하, 금속의 반응성은 구리가 아연보다 조금 더 작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린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수용액 속에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식을 보시게 되었을 때 구리, 양이온은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나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아연, 양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나씩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가 감소하고 하나가 늘어나네? 그럼 결국에 수용액소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겠어? 변함없이 일정하겠죠. 그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차근차근 영상 멈추면서 하나씩 따라와 주세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이 E+고요. 생성되는 친구가 E+입니다. 그죠? 사라지는 친구 E+, 생성되는 친구가 E+일 때는 수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가 어때요? 일정한 거네요. 그죠? 즉,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생성되는 양이온과 소멸되는 양이온의 가수가 일치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수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액의 밀도예요. 여러분, 수용액의 밀도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질량을 아셔야 됩니다. 질량. 그런데 이 질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생성되는 아연의 질량과 소멸되는 구리의 질량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타깝게 그냥 암기 문제거든요.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연이 구리보다 큽니다. 원자량이 커요. 즉, 구리의 질량보다 아연의 질량이 더 큽니다. 그런데 수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 친구가 누구죠? 아연이에요. 즉, 더 무거운 친구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따라서 수용액의 밀도 전에 수용액의 질량 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네요. 그죠? 따라서 수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내용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용액에 넣어준 금속 막대의 질량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겁니다. 여러분, 금속 막대의 질량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금속 막대는 물속에 들어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수용액에 있던 친구가 금속 막대로 찰싹찰싹 달라붙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 막대의 질량은 점점점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꿀팁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사라지고 있는 CuE+, 이 구리 이온이 무슨 색이냐면은 파란색이야. 근데 봐봐. 구리 이온의 개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네요. 그럼 파란색인 성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파란색의 색깔이 진하기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옅어지게 될 겁니다. 와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산은과 구리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질산은과 구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유형은 1번에서 공부했던 문제 유형과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은 은은 1가양이온이에요. 전화량이 1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반응을 하게 되고요. 구리는 2+를 띠고 있는 친구거든요. 2가양이온이에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반응 결과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즉 여러분, 수용액 속에 있었던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용액 속에 넣어준 금속 물질인 구리는 양이온이 되어서 점점점 산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금속의 반응성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은과 구리를 반응했을 때 산화한 친구가 누굽니까? 구리네요. 반응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좋아요. 두 번째, 수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 저거 다 계속 쓰기 귀찮아서 이온수까지만 쓸게요. 여러분,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 어떻게 되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이온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어요. 몇 개씩? 2개씩. 그죠? 그 다음 구리이온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어요. 1개씩. 그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키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수용액에 금속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수용액 속 금속의 가수랑 우리가 넣어준 금속 막대의 가수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큰 전화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대의 가수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이온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감소하고 있네요. 이런 것까지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요. 문제 풀 때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수용액의 밀도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냥 암기해 주세요. 실제로 은이 108 정도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 구리는 64 정도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은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근데 훨씬 더 무거운 친구가 2개씩 사라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친구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수용액의 질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 당연하게 네 번째. 뭔 얘기하겠어? 막대의 질량 계산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무거운 친구가 금속 막대에 달라붙고 있다고요. 질량이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 꿀팁. 여러분 방금 제가 여기 썼습니다. CU2+가 파란색이라고요. 근데 지금 CU2+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이 실험을 진행할 때는 파란색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진해질 거예요. 요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은요. 아예 또 다른 문제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염산에 뭘 넣어줬냐면은 아연 막대기를 넣어줄 거예요. 오케이? 아연 막대기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2개의 수소 이온과 아연 금속이 반응을 하게 되어서 수소는 막대기에 달라붙지 않고요. 기체 상태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고 아연은 양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됐죠? 자, 양이온이 원자가 될 때 우리는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수소 이온은 환원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넣어준 금속 막대기는 산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산화한 친구가 반응성이 더 큰 거죠? 따라서 수소와 아연은 반응성을 비교했을 때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뭐 했냐면은 수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이온수. 여러분 전체 이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쉽습니다. H 플러스 수소 이온의 개수는 수소 분자가 되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몇 개씩 사라지고 있어? 2개씩 사라지고 있어. 그러나 아연 이온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하나씩 증가하고 있네요. 자, 가수 얘기하고 싶기는 한데 방금 전에 공부했던 친구랑 가수가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저 친구도 수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감소하고 있을 거예요. 쌤, 그러면 밀도랑 질량도 똑같나요? 그게 말이 되니? 기체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이겁니다. 수용액의 밀도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 파트 빅뱅 우주론에서 공부를 했어요. 전자 쿼크,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원자. 그 중에서 그 양성자 하나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죠. 그죠? 그럼 질량이 얼마 나와야 돼? 1이야. 야, 물속에서 질량이 이만큼 사라지고 있어. 그런데 구리보다도 더 무거웠던, 즉 64보다 훨씬 더 무거운 아연이 실제로 65 정도 됩니다. 65 정도 돼요. 그럼 한 63만큼의 질량을 가진 친구가 계속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질량이 계속 플러스 63인 거야. 플러스 63이라고 계속. 그럼 밀도 어떻게 되겠어? 즉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증가해. 따라서 수용액의 밀도도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죠? 다음 네 번째. 막대기의 질량 계산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1번 황산구리랑 아연, 그 다음 질산은과 구리에서는요, 수용액 속에 있던 금속 이온들이 넣어준 금속 막대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석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어때요? 나 전자 얻었네. 뽀로롱 날아가 버리고 있죠. 막대기에 달라붙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속 막대의 질량은 점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됐죠? 정말 중요한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용액의 금속 가수랑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이온의 가수가 이 친구가 더 큰 경우에만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랬죠? 그것까지 정리하고 마지막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조금 제가 좀 길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수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 가수랑 우리가 수용액에 넣어주고 있는 금속 막대의 가수, 이걸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 둘이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수용액에서의 전체 이온수 어떻게 됐어요? 일정했어요. 그쵸? 두 번째 케이스, 이 친구죠?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이온의 가수가 더 큰 경우에는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가수가 더 크면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증가하게 되겠죠. 안타깝게 실제로 책에 나온 예시 중에는 이런 예시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린 그냥 이거 머릿속으로 하나 넣어두시면 좋겠죠? 그쵸? 요거까지.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는 1학기 때 혹은 지금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온 결합은 무엇이죠?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온 결합인가요? 내 한 새끼 다 대가리 박아. 죽어. 여러분, 이온 결합은 뭡니까? 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죠. 수소가 금속은 아니잖니, 얘들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온 결합을 제가 한번 간단한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나트륨 금속과 염소 분자가 반응하여서 두 개의 염화 나트륨을 생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 친구냐면요.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으로 된 거죠. 전자를 어떻게 했어? 버렸어. 산화한 거죠. 그 다음, 그 원자라고 할게요. 염소는 염화이온으로 바뀌었어. 전자 어떻게 한 거야? 얻었어. 뭐 한 겁니까? 환원된 거죠. 따라서 이온 결합도 우리는 뭐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까? 산화랑 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이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화 환원 파트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화학 파트로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파트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칠판에 써놓은 이 모든 내용들, 아까 1번부터 썼던 그 모든 내용들은 머릿속에 제발 꼭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